부족이 보유권으로 쓰는 변방의 달에서 출산 포드의 막을 뚫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너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느낀다. 주변의 일반 야우자 새끼들이 첫 사냥꾼의 울음소리를 지를 때 너의 것은 더 깊고 더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하며 거의 야수 같았다. 어머니는 내 검은 피부, 살짝 길쭉한 얼굴, 그리고 작은 머리에 이미 생겨난 뒤로 쓸어 넘긴 드레드락을 한번 보고는 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 최상위 포식자, 광전사 종족이라는 것을. 축하해. 넌 첫걸음도 떼기 전에 이미 문제아인 셈이야. 어른들은 널 보고 결코 기뻐하지 않을 테니까. 너와 다른 최상위 포식자 새끼들은 피의 복수라고 말할 새도 없이 일반 새끼들과 분리돼. 그들은 규칙이 실제 규칙이라기보다 제한에 가까운 특별 훈련장으로 너희를 보냈지. 저 정글 사냥꾼 아이들이 명예규범과 공정한 싸움을 배우는 동안 너희는 이기는 것이 전부이고 스타일 점수는 2배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 5살 첫 사냥 시뮬레이션은 예상대로였죠. 훈련장에 잡힌 동물을 풀어놓는데 엄니가 웬만한 어린 사냥꾼들을 압도할 만한 우주 멧돼지였죠. 일반 야우차 아이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어쩌면 자신들이 오는 걸 알게 해주도록 배웠죠.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죠. 천장에서 떨어져 등 위에 착지한 다음 발달 중인 손목 칼날을 곧바로 척추에 박아 넣어 저녁 식사가 영원히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조련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전통적인 교관들은 고개를 젓는다. 넌 벌써 내 아종의 명성값을 하는군. 잘할수록 훈련은 더 강해져. 10대가 되면 넌 2미터가 넘는 순수 근육질 몸에 불량한 태도를 갖게 돼. 피부는 더 어둡고 파충류처럼 변하며 악어도 질투할 만한 비늘로 덮이지. 얼굴은 길어져서 보통 야우트자들은 내 등 뒤에서 주둥이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내 면전에서 감히 말할 용기는 없어. 당신과 절친 2명은 사냥 무리를 이룹니다. 최상위 포식자는 늘 셋이 다니니까요. 전통이라 부르든 전략이라 부르든 일이 꼬일 때를 대비한 지원군이라 부르든 말이죠. 기술 훈련에서 상황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정글 사냥꾼들이 이중 손목 칼날과 일반 플라즈마 캐스터를 배우는 동안 당신은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얻죠. 칼날 하나지만 더 길고 더 사납고 누군가의 하루를 정말 망치고 싶을 땐 발사체처럼 쏠 수도 있죠. 플라즈마 캐스터는 단순한 총이 아니죠. 파괴적인 사격을 위해 충전되는 게틀링 스타일의 괴물입니다. 그리고 훈련시킬 헬하운드 2마리가 주어집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우주 강아지가 아니죠. 함선 선체도 씹어 부술 이빨을 가진 추적 맹수들인데 충성심은 마지막으로 먹이를 준 사람에게만 향하죠. 16살이 되면 생체 헬멧을 착용하는데 이건 할아버지 마스크가 아닙니다. 시야 모드가 정말 미쳤어요. 열감지 신호와 전자기장뿐만 아니라 단단한 바위 넘어 심장 박동까지 추적하는 맥박 감지 기능도 갖췄지. 헬멧에는 음성 모방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서 사냥감을 전리품으로 삼기 전에 혼란을 줄 때 아주 유용해. 내 마스크는 첫 단독 사냥감의 턱뼈로 장식될 거야. 네가 오는 줄도 몰랐던 고향 행성의 거대한 생명체 말이야. 패션과 위압감을 동시에. 20살, 이제 실전에 뛰어들 준비가 됐죠. 장로들이 당신을 수렵 행성으로 보내면 그때부터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너희 부족은 사냥마다 다른 세계로 가는 걸 안 하잖아. 너무 번거롭지. 대신 당신은 은하계 전역에서 가장 위험한 개체들을 납치해 당신만의 개인 사냥터에 풀어놓죠. 매번 홈그라운드 2점이죠. 당신의 첫 번째 무리에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종의 전사들, 살인자들, 생존자들이죠. 당신과 동료들은 며칠 동안 사냥을 준비하죠. 한 명은 헤라운드를 다루고 다른 한 명은 군 감시팀조차 부러워할 기계매 드론으로 위에서 정찰하고 당신은 힘이자 리더, 바로 그 한 명이죠. Nertry, 무리라더 BRM 스라이더쓸 때 사냥은 심리전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목소리 모방을 사용하여 이미 죽은 사냥감 중 한 명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은폐된 위치에서 그의 동료들이 도울지 도망칠지 논쟁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마침내 도망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의 탈출 경로에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알가스크럼 버어 앵것입니다. 세월이 그면서 당신이 명성이 가렵니다. 다른 슈퍼포식자 클랜들이 당신의 성공률에 대해 듣습니다. 대부분의 야우트자가 기록에서만 보는 종의 전리품을 수집했습니다. 당신의 사냥 캠프는 폭력의 박물관처럼 보입니다. 무게골, 척추, 쓰러진 전사의 무기들 모두 자신의 일을 정말로 즐기는 예술가의 정성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정글 헌터 클랜과의 혈전 기억하시나요? 단순한 철학적 차이만은 아닙니다.
그 전통적인 야우트자들은 당신이 고대의 방식을 타락시키고 있으며 당신의 방법이 진정한 사냥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규칙에 얽매여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며 당신은 사냥의 예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 차이는 가끔씩 길을 마주칠 때 전면적인 전투로 폭발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의 보호구역에 너무 가까이 온 정글 사냥꾼을 포획합니다. 그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주는 대신 당신은 그를 캠프의 토템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으며 그의 전체 부족에 대한 살아있는 모욕입니다. 당신은 그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만 먹이를 줍니다. 벽에 조용히 걸려있는 트로피 대신 소리치는 트로피입니다. 당신의 무리 형제들은 그것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0대에는 새로운 도전이 찾아옵니다. 먹잇감은 더 똑똑해지고 더 조직적이 됩니다. 일부 그룹은 실제로 협력하여 당신의 전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냥하는 한 인간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밝혀져 갑자기 사냥이 진정한 도전이 됩니다. 그는 역함정을 설치하고 진흙을 사용해 자신의 열 신호를 숨기며 즉석 무기로 당신의 무리 형제 중 한 명을 실제로 부상시킵니다. 그 스릴은 중독적입니다. 당신은 더욱 무자비해지며 적응합니다. 왜 공정하게 싸우나요? 똑똑하게 싸울 수 있는데 미끼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부상당한 먹잇감을 움직이지 못하게 두어 그들의 동료를 유인합니다. 지옥의 사냥개들은 목표를 사살구역으로 몰아넣도록 훈련됩니다. 당신의 팔콘 드론은 여러 적을 동시에 조준할 수 있는 타겟팅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정말 나쁜 태도를 가진 하나의 포식자 군대입니다. 로맨스는 당신의 취향이 아니지만 번식기는 참여를 요구합니다. 암컷 슈퍼 포식자들도 수컷만큼 공격적이며 구애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애정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짝짓기 시도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구되며 끝납니다. 그녀는 이것을 전희로 여깁니다. 두 번째 시도는 더 잘 진행되어 이후에 약간의 의료 처치만 필요합니다. 결국 당신은 성공하고 어딘가에서 당신의 유전적 유산이 계속됩니다. 물론 당신은 자손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아위성의 역할입니다. 40세가 되면 베테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슈퍼 포식자 나이로는 이제 전성기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호구역은 당신의 종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먹잇감이 끊이지 않고 도전이 끝나지 않는 완벽한 사냥터입니다. 당신은 장비를 너무 많이 수정해서 이제는 기술이 표준 장비와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플라즈마 캐스터는 차량 장갑을 뚫을 만큼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목 칼날은 전기톱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톱니 모양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은폐 장치도 더 오래 지속되고 빛을 더 효과적으로 굴절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꾸는 날이 옵니다. 예원거리 수장을 쓰러 유크람브리도 마기감 무렉 버이엔의 빅주웨더 처럼이다. 그들은 관찰하고도 조직적이고 능숙하며 무엇보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당신의 장비를 당신에게 역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당신이 정원 장식으로 보관해 온 정글 사냥꾼을 발견하고 풀어줍니다. 갑자기 당신은 단순히 사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투는 영광스럽고 끔찍합니다. 지옥의 사냥개와 함께한 당신의 형제는 폭발물에 의해 쓰러집니다. 다른 형제는 칼을 휘두르는 전사와의 1대1 전투에서 쓰러집니다. 그 전사는 10초도 버티지 못했어야 했지만 어떻게든 그와 대등하게 싸웁니다. 이제 당신만 남았고 당신의 사냥감은 대담해졌습니다. 당신은 정글 사냥꾼을 다시 붙잡고 그에게 전투를 도전합니다. 명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잔인합니다. 그는 포로 생활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잘 무장했지만 그는 당신이 수년간 대처하는 법을 배운 모든 전통적인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의 머리를 가장 큰 전리품으로 가져가며 승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사냥감이 당신의 배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을 때 승리의 축하가 중단됩니다. 당신은 원격으로 그것을 폭파합니다. 당신이 떠날 수 없다면 그도 떠날 수 없습니다. 폭발은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일몰의 색을 돋보이게 합니다. 당신은 그가 다른 생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캠프로 그를 추적합니다. 이건 쉬운 사냥감일 것입니다. 당신은 플라즈마 캐스터를 작동시켜 이 사냥을 멋지게 끝낼 준비를 합니다. 먹잇감은 지쳐 보이고 패배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기가 최대 출력으로 충전되도록 하면서 그 순간을 만끽합니다. 이것은 기억할 만한 사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벽에 걸린 해골과 마스크에 붙일 새로운 턱뼈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지막 말을 녹음해 둘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가 자신에게 불을 붙이고 뼈도끼를 들고 당신에게 돌진합니다. 잠깐? 뭐라고? 사냥 매뉴얼에는 전술적 자기 소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그의 심장 박동을 간신히 추적할 수 있고 목표물이 인간 횃불이 되었을 때 업그레이드된 시야 모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끼가 내려오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 마지막 생각은 아마도 정말로 그 정글 사냥꾼들이 먹잇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일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아니야. 그거 취소. 당신의 마지막 생각은 지옥의 사냥개들이 당신이 설치한 자동 급식기를 기억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그 녀석들은 배고프면 정말 짜증을 내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잊은 사람은 씹는 장난감이 되었지. 사실 이제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야.